자, 살다 보면은 이런 상황을 겪습니다. 교통사고나 배상책임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때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 너무 작은 것 같다는 느낌 받으신 분 있지 않으세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문의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험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고요. 피해자가 정확하게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했을 때 보험사가 그 부분을 먼저 나서서 챙겨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가 정확하게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근거로 보험금을 산출했을 것이고, 그 산출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제시를 하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이렇게 크게 다쳤는데 합의금이 이렇게나 적어요? 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영상에서 그냥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쓰셔라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 거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최대한 나의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볼 예정입니다. 교통사고건 배상책임사고건 합의금은 비슷한 항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적극적 손해는 치료비나 장례비 같이 내가 이 사고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교통사고의 경우는 치료비를 보통 직접 지불할 일은 많지는 않아요. 물론 아주 간혹가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런데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내가 먼저 내 돈을 지출을 한 다음에 그 영수증을 토대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일반인이라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은 보험사에 접수가 되면은 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조사자가 배정이 돼서 이러이러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것이고, 이런 적극적 손해에 대한 입증은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내주니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제 중요한 점은 소극적 손해에 있습니다. 소극적 손해는 일실수익 혹은 일실수입이라고도 불리는데, 저는 이거를 이 영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거예요. 하나는 휴업손해, 하나는 상실수익.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용어들도 있지만 이 영상에서는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휴업손해는 내가 이 사고로 인해서 입원한 기간 동안 일을 하지를 못했잖아요. 그 일을 못해서 나에게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수익을 인정해주는 거를 휴업손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실제 수입이 감소한 액수의 85%를 인정한다고 하고 있고,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내가 세법 관계서류상 입증한 서류를 토대로 휴업손해를 산정할 수 있는데요. 그때는 가정주부나 임금이 적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이 휴업손해를 산정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거는 상실수익도 마찬가지고요. 교통사고나 일반적인 배상책임 사고의 경우에는 입원한 기간 동안만 이 휴업손해라는 게 인정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합니다. 산재에서는 통원에서 치료한 기간까지가 포함되지만요. 여기서 너무 폭넓게 다루면은 이 정보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은 교통사고나 영업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근제보험 같이 그냥 배상책임보험 위주로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의 핵심 내용인데요. 상실수익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실수익이 뭘까요? 이게 합의금을 결정짓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실수익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내가 사고로 인해서 조금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내 몸에 후유증이 발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팔꿈치가 골절이 되어서 수술을 했는데 이제 핀을 제거하고 치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팔이 이렇게 잘 안 펴지는 거예요. 정상은 이렇게 다 펴져야 되는데 이 팔에는 어떤 제약이 생긴 거죠. 이런 후유증이 남는다거나 아니면 척추에 압박골절이 발생했다거나 혹은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다거나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다거나 이러한 후유증이 남을 만한 상해를 입었을 때 내 신체가 정상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 비해서 사고로 인해서 능력이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을 노동능력 상실률이라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내가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에 이만큼의 영향이 있으니 이만큼을 보상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게 상실수익액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상실수익액을 어떻게 요청을 해야 되나? 그냥 보험회사에 나 이거 후유증 남았으니까 돈 더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보험사가 절대 안 주겠죠. 보험사가 줄 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입증이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내가 후유증이 남았는지 뭐 한 건지 이렇게 통화상으로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상실수익액이라는 거를 입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후유장애 진단서라는 것을 발급받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나 배상 책임 사고에서 이 후유장애 진단서는 맥브라이드라는 방법을 통해서 후유장애를 평가하게 되고요. 이 장애 진단서에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사고 내용, 어떤 검사로 이 후유장애 진단을 했는지 등등 이런 내용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 나의 이 후유증, 이 후유장애가 얼마나 지속될지 그 기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게 영구적으로 지속될지 5년 지속될지 3년 지속될지 7년 지속될지 이 기간에 대한 평가가 일단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람 신체도 여러 부위가 있잖아요. 팔꿈치도 있고 어깨도 있고 무릎도 있고 허리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신체 부위가 있기 때문에 그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보험사에 제출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합의금에 상실수익이라는 항목이 생기게 될 겁니다. 물론 내가 주치의한테 끊어온 만큼 모든 걸 다 인정해 주진 않아요. 보험사에서는 또 의료 자문이나 내부 검토나 혹은 동시감정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간극을 서로 줄여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과정까지 마치면은 위자료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가 후유장애 같은 게 발생했다는 걸 입증이 되면은 그거에 맞는 테이블로 또 위자료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실수익을 인정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지금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상실수익이 인정되면 좋겠다라는 거는 이해를 하셨겠지만 이게 인정이 됐을 때 얼마나 좋을지는 솔직히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행한 한 의뢰인분의 사건을 예시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비가 좀 많이 오는 날에 아파트 복도를 걷다가 복도에 빗물이 고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도맡아서 하게 되죠. 이때 비가 오거나 미끄럽거나 하면은 아파트에서는 그거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게 어떤 발판 같은 거를 깐다거나 혹은 미끄러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라는 문구를 붙여놓는다거나 아무튼 어떠한 조치가 있었어야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한 조치가 미흡했었고 아파트에서 그렇게 아파트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보험사에서는 최종적으로 우리는 700만 원만 보상을 할 수 있다 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피해자분의 자녀분께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금액이 이상하니까 저한테 문의를 주셨고 진단서나 사고 경위나 이것저것 확인해 봤을 때 그 금액은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이유는 상실수익 입증이 안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수임을 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후유장애 진단서를 저와 함께 발급받고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고 그게 일부 인정받을 수 있어서 보험회사로부터 최종적으로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수령하게 되셨습니다. 이걸 들으니 상실수익 무조건 입증해야겠다는 생각 드시죠? 만약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입증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 과정을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게 될 거고요. 물론 저희도 수임료가 발생하지만 수임료를 지불하더라도 훨씬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를 수임하는 거겠죠. 사실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져서 그렇게까지 영상에서 다루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채널을 앞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오늘 전달해드리지 못한 정보들도 알기 쉽게 영상을 찍어볼 거고요. 이 영상이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